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도전과제에 앞서 이 우주망원경 하나를 사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작년 2021년 12월 25일 날 이제 발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주의 허블 망원경을 이제 대신해가지고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진화 뭐 이런 많은 이제 우주적 활동을 하려고 엄청나게 큰 반사 망원경을 달고 이제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게 참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무슨 날이죠? 이게 물리 시간에 무슨 크리스마스 얘기를 합니까?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날이라니까. 근데 왜 물리 시간에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걸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의 주된 목적이 또 한 가지가 바로 그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냐 138억 년이냐. 지난 강의 90번 지난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우주론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다. 우리 우주 빅뱅 우주론에. 그런데 그때 이제 최초로 1929년 우주의 나이가 이제 계산이 됐잖아요. 허블의 관측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더라. 짜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팽창하는 속도가 빠르더라라는 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그래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이제 역수가 시간이니까, 이게 기울기 크기가 그 당시 측정 자료로는 대충 50km/s 메가파섹이라는 이제 단위를 씁니다만은 요걸 역수를 취해서 시간을 알아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대충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 사이 한 150억 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2000년에 허블 이름을 딴 허블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천문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요 허블 상수값의 정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얼마로 측정이 되느냐? 68km 퍼세크 또 메가파섹 얻은 거야. 그래서 그 역수를 처리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었던 거예요. 137억 년. 이제 그랬을 때 요 137이라는 숫자를 본 물리학자들이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예로부터 137이라는 이 숫자에 굉장히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 기원이 뭐냐면요. 보원자로는 이 전자가 이렇게 이제 원계를 도는 걸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1916년에 존 머펠트라는 물리학자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궤도가 꼭 원궤도만이 아니라 확장된 타원궤도도 돌 수 있다. 그걸 알아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 존 머펠트가 1916년에 미세 구조 상수라는 상수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미세 구조 상수라는 값을 적어보면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고, 전자의 전하량 제곱 붙인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
파이 값 알죠? 파이. 그 다음에 입실원 제로, 바로 진공의 유전율. 지난 시간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플랑크 상수인데 h의 2파이로 나눈 값이야. 요게 그래서 이제 디렉 상수라는 이름으로도 쓰고 아니면 바로 작용 양자라는 말로도 써요. 에너지와 시간의 곱, 불확정성 원리에서 에너지와 시간의 곱에 해당되는 작용 양자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빛의 속도에 해당되는 C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 상수의 총 집합체인 이 값이 바로 얼마냐면 137이었다 이 말이야. 분의 1. 137분의 1이었고 그 137분의 1이 물리적 상수가 집합된 이 미세구조 상수값이 137분의 1이었고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전자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수다 이 말입니다. 앞서도 가끔 얘기했어요. 우리 물리학이 알아낸 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네 가지 있다. 그죠? 네 가지. 강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만유인력인 중력이 있고, 네. 그때 강력이라는 것은 바로 핵자, 핵을 구성하는 힘, 핵자. 우리 헬륨만 해도 벌써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 아닙니까? 이게 헬륨의 원자핵 알파 입자 우리 다 했죠. 그런데 이 플러스가 강력한 반발력으로 쪼개지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 강력한 핵자를 구성하는 힘, 강력이라 할 때 그 강력의 크기를 1이라고 할 때, 자, 양력은요 핵이 붕괴할 때, 핵 분열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이것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한 13승 정도 되는 아주 약한 힘이에요. 이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전자기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강력에 얼마냐면 137분의 1이거든. 전자기력의 크기가 강력의 137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주의 나이에 글쎄 137억 년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왔으니 물리학자들이 난리친 거예요. 뭔가 우주가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가 지금 137억 광년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핵 속에 원자 1세계, 극미의 세계가 137이라는 숫자로 끈끈하게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신비한 이야기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2015년에 글쎄 플랑크 위성이라는 위성이 새로 떠서 이 값을 다른 방법으로 허블 상수를 측정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138억 년이 나온 거야. 글쎄 1억 년 차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니 137이면 더 좋겠는데 싶은 마음에 요 망원경 만들 때부터 요걸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37억 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확고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도 여기 이제 실려서 날려버린 거예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한 3, 4개월 후에 이제 고정된 정해진 위치에 갑니다. 그걸 제가 지금 도전 과제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2021년 12월 25일 날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구나.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12월 25일. 물리한 사람들이 또 크리스마스 운운하고 그러시면 아니죠. 안 되죠. 네. 이건 기억하실 만해요. 네, 바로 우리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이 탄생한 날이에요. 1642년 12월 25일생입니다. 네. 12월 25일생. 네. 뭐 그 당시도 크리스마스 지냈으니까 네. 태어난
뉴턴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유복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도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물리를 공부하면서 또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물리를 가르치면서 한 30년 동안의 의문점이 하나 해결 못 본 게 있었어요. 바로 뉴턴의 생일입니다. 1642년이 물리학자들은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있었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1879년이 바로 기적의 해. 왜? 맥스웰이 죽은 그 해, 바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기적의 해. 1642년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의 시조인 갈릴레이가 죽은 그 해, 바로 뉴턴이 태어나거든요. 그것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기적의 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유럽의 그 책들을 보면, 뉴턴과 관련된 물리학 책들을 보면 뉴턴이 1643년생으로 돼 있어요. 1월 4일생으로. 근데 영미계통의 책은 1642년 10월 25일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제가 한 30년을 궁금해한 거예요. 네, 어느 게 진짜냐?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2011년, 드디어 10년 전에 제가 그거 해결을 봤어요. 그것도 수능 문제로 글쎄. 국어 문제로 글쎄. 뭐가 나왔냐? 비문학에서 글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바로 달력이 바뀐 사건이 문제로 나왔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 뉴턴의 생일이 왜 차이가 날까? 그때까지 쓰던, 유럽에서 쓰던 1582년까지 쓰던 10월 4일까지 쓰던 달력이 무슨 달력이었냐면 바로 기원 전에 케사르가 만든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아니 춘분 날짜가 열흘 이상 차이가 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582년 바로 그레고리 13세라는 로마 교황이 그 달력을 바꿔요.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하고 명명을 하면서 그 10월 4일에서 그 다음 날은 10월 15일로 글쎄 가운데 열흘치를 딱 떼버리고 이제 달력을 현대식 달력으로 이제 바꾼 사건인데, 아니 그걸 다 이제 여기서 바꾸자 이제 유럽 대륙에 있었던 독일, 프랑스 다 이제 그레고리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아마 영국만은 섬나라의 영국만은 그로부터도 200년 이상을 1700년대 말까지 율리우스력을 썼고 이게 율리우스력으로 따진 거야. 근데 그레고리력으로 치면은 1643년 1월 4일이 된 거예요. 근데요, 영국에서는 지금도 이걸 기려요. 이날을 1642년 12월 25일 날 뉴턴은 태어났다. 거짓스럽게. 네. 기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해결을 봤어요. 이 30년의 어느 게 진짜일까? 그때 이제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어요. 2021년 12월 25일은 또 다른 의미로, 제임스 웹 망원경 말고도 또 다른 의미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능 물리 이야기의 시작날이에요. 네. 저는 그날 뉴턴의 생일이자 이 망원경이 올라간 그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이야기부터는 지난 90번 이야기까지는 이제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쫙
역사 순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원 순으로도 그렇고 진행해 온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이야기부터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다 할 거예요. 1-1 이야기다. 1번 이야기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보충하는 그것도 뭐 수능 문제도 많이 제시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시작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한 이 물리 이야기가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살이 붙어지는 확장되는 못다한 이야기까지 다 붙여서 제목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저시면 1번서부터 90번까지 전 과정을 한번 쫙 훑어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1번 이야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1-1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짜잔!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발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요, 허블 망원경에 무려 이 반사경이 2.5배, 이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아마 금도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이, 벌집 모양이죠. 그것이 바로 18개가 조합된 망원경으로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접어서 발사했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거든 이렇게 이제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 위치를 잡느냐,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 근데 그곳이 선정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또 18세기 말 1770년에 그 라그랑주라는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그 태양, 지구, 달, 세 천체, 태양, 지구, 달, 나머지는 멀리 있으니까 태양, 지구, 달, 세 천체에 의해서 어떤 그 고정된 위치를 이 자기가 창안한 라그랑주 역학으로 해가지고 삼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우주 공간에 태양, 지구, 달과의 삼체가 그 각각 이제 인력으로 작용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지구하고 달에 대해서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지점 5개를 찾아내요. 계산에 의해서. 그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곳입니다. 바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가 라그랑주 포인트의 두 번째 L2 위치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 지구로부터 위치가 고정돼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끌려가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고 고정된 위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지구에 대해 정지한 채 거기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구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게 지구면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금 그림처럼, 그리고 이제 이 망원경이 지구랑 태양 주변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65일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지구 공전,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도씩, 그죠? 대충 1도 정도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그 문제로서 그때 바로 그 망원경이 받는 알츠하이머의 방향, 이제 주저없이 망설임이 없이 답할 수 있어야죠. 힌트. 돌아간다는데야, 뭐 지구의 위치로 봐서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만 지구에서는 정지한 채로 유지가 되지만 태양 주변을 같이 돌아간다. 돌아가는 건 90령 어느 방향? 중심 방향. 정답 2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구로 봐서는 정지해 있지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개선이고 그 라그란지 포인트라는 곳이 거기 있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겨우 150만 킬로미터니까 여기 가까이 그려야 되는데, 그건 그냥 제가 일부러 시각적으로 좀 편하자고 멀리 그린 것 뿐이야. 바로 여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과 이쪽도 있고, 일직선상의 한 점, 이쪽 정반대편에 또 한 가지 라그란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 망원경을 두면 지구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정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29번 이야기 원운동에서 인공위성 이야기 조금 했고, 그때 정지궤도 인공위성은 지상에서 볼 때 정지에 있는 그곳에 정해져 있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지구를 돌아가는 것이었고, 지구 공전 각속도하고 똑같은 각속도로, 지구 자전 각속도하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자전 각속도하고 동일한 공전 각속도를 갖고 항상 그렇게, 이건 자전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돌아가서 항상 그 위치가 정해져 있는 적도상공이라는 36,000km 상공, 우리 다 29번 이야기에서 했어요. 이거는 태양 주변을 도는 겁니다. 따라서 알짜임의 방향은 당연히 태양을 향한, 중심을 향한, 태양과 지구에 인력이 작용되고 있는 B 방향인 건 너무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꾸 있지도 않은 뭘 원자를 쓰는 이상한 힘 떠올리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